저희 PD님이 멘트까지 이제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는 읽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게러즈의 시청자 여러분.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추석은 대체 공휴일로 인한 긴 연휴가 있을 텐데 연휴 기간 동안 교통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 방지를 위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인데요. 또 장거리 운전 중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날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귀성길에 나서기 전에 차량을 꼭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고장으로 즐거운 여행, 귀성길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자가 점검 방법 항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나온 내용이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모두게러즈 구독해 주세요. 대체적으로 이제 차가 가장 많이 고장나는 고장 유형이 전장류, 배터리 문제가 한 30에서 40% 정도고, 그 다음이 이제 엔진 제어, 그래서 뭐 인젝터나 센서 이런 종류가 한 15%, 그리고 기타 이제 스타트 모터나 알터네이터, 라이트 그런 등화 장치들이 한 11%, 그리고 엔진 본체가 파손되는 문제가 한 6% 정도, 그리고 타이어도 6%. 이거 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연료 개통이 5%,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조 개통 문제는 거의 지극히 드문데 공조기도 한 3.5% 정도로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엔진룸을 살펴본다. 엔진룸을 살펴볼 때 엔진룸 안이나 아니면 이제 엔진룸이 끝나는 부분, 고무 실링이 있는 뒤쪽에 이제 낙엽이나 비닐 같은 게 이제 쌓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가다 서다 반복하다 보면 이제 높은 온도에 화재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낙엽이나 비닐 같은 걸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셀프 세차장 가셔가지고 에어로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수입차 독일 3사 같은 경우 외기 필터라고 이제 에어컨 필터 말고 외기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데 이 외기 필터를 한 번쯤 교환하고 운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차가 지속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인데 내기 모드로만 저희가 주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외기 모드로 이렇게 저희가 전환을 하잖아요. 추석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물 같은 거를 트렁크에 넣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외기 모드로 바꿨을 때 트렁크 쪽으로도 이제 찬바람이 갑니다. 외기 모드로 바꾸면. 그래서 독일 3사는 이제 외기 필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외기 필터를 교환하고 추석을 보내시는 게 어떨지. 내 차가 외기 필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아는 건 파트존인데 여러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갔을 때 내 차 차량 번호를 입력했을 때 내 차의 외기 필터가 이제 선택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차는 외기 필터가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외기 필터를 꼭 교환을 하는 게 좋다. 왜냐면 이제 너무 오래 장시간 실내 운전을 하시면은 머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창문을 열면 또 매연 들어오고 하니까 외기 필터를 교환하고 에어컨 작동시키는 거. 그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냉각수랑 이제 오일류 체크하는 건데 이건 이제 다 이제 모든 유튜브나 이런 거 뭐 뉴스에도 요즘에 나오니까 엔진 오일 체크, 뭐 미션 오일이나 뭐 파워 오일 체크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엔진 오일을 교환한 지 한 5,000km대가 됐거나 아니면 좀 이제 엔진 오일을 교환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차들은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고 추석 때 운행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엔진 오일이 어느 정도 산화가 되고 이러다 보면 저희는 이제 추석 때 길이 막히니까 아이들 RPM으로 차량을 운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서다가 많은 상황이라서 엔진 오일이 되게 이제 점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RPM으로는 충분히 엔진을 부드럽게 구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이 어느 정도 컨디션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면 교환을 하고 명절 연휴를 보내시는 게 어떨지. 그리고 이제 혼자 타면 모르겠는데 가족들이나 막 여자친구도 타고 뭐 이런데 막 차가 부룩부룩 절면 이제 창피하니까 엔진 오일이 좀 이제 신품이 들어가면 그런 아이들 RPM에서 좀 조용하니까 사용된 오일은 오일 압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고 운행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저희 놓칠 뻔했는데, 그러니까 장거리 주행이니까 독3사 원래 오일이
새거나 먹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보충용 오일을 챙겨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충용 오일을 챙겨가고 냉각수는 보충용으로 안 챙겨야 됩니다. 냉각수는 그냥 수돗물 넣으시면 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그냥 수돗물로 대충 넣고 나중에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증류수로. 증류수를 챙겨가기에는 이제 공간이 너무 많으니까 보충용 오일 1리터나 2리터는 꼭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오일도 한 번은 교환해 주시는 게 좋아요. 파워오일은 근데 교환 방법이 옛날 구식 방식으로 이제 할 수는 없고 그냥 파워오일 리저버 통에 있는 오일 정도만 석션해서 교환해 주는 정도? 왜냐면 이 파워오일이 저희가 운행을 하다 보면은 서 있는 시간에도 파워 펌프는 계속 구동을 하기 때문에 서 있는 시간 동안 파워 오일이 계속 순환되면서 그게 이제 냉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냉각을 시키려면 주행풍을 받아야 되는데 주행풍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워 오일이 상태가 안 좋은 차들은 웜기어가 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 오일도 그냥 통에 있는 거 정도만 석션 해가지고 교환해 주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미션 오일이 찍어보는 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독삼사 기준이나 뭐 ZF 기준으로 8만 킬로 넘게 뗐다. 그럼 미션 오일 팬이랑 같이 오일이랑 해가지고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ZF 오일 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이라서 아주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이 아주 뜨거운 배기관 옆에 그리고 시동이 걸린 채로 계속 이제 미션 오일은 계속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미션 오일 팬에서 누유가 돼요. 그래서 미션 오일도 한 8만 됐으면 교환을 해라. 그리고 저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따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ZF 같은 경우는 팬이랑 오일까지 해가지고 30만 원에 제가 제 권한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꾸 뭐 이벤트 할 때마다 말갈무가 많아서 제 손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체크. 일반인들은 체크하기 힘든데 저희 같은 이제 사업소나 센터 오면은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서 있는 상태잖아요. 저희가 명절 때는 서 있는 상태에서는 배터리도 굉장히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독삼사는 이제 뒤에 있잖아요. 배터리가. 근데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라는 그 장치 자체가 열에 약해요.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열을 막기 위한 차폐 실드가 있어요. 그래서 히트 실드라고 있는데 히트 실드가 완벽하게 돼 있는 이제 쌍용차 수준이 아니라 그냥 현대기아 차들은 이렇게 발포지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막아놓은 정도인데 이게 배터리가 너무 뜨거워지면 성능이 하락해요. 제 성능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그걸 충전하기 위해서는 발전기 회전 속도를 높이거나 발전기의 부하를 크게 가져가는 방법뿐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차가 이제 진동이 심해지고 차가 안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은데 체크보다 수명을 일반 저희가 쓰는 MF 배터리 같은 경우 한 2년에서 3년 정도 사용했다고 하면은 그냥 교환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교환. 그리고 AJM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4, 5년 정도 사용했다 그러면 교환을 하세요. 그냥 차라리 그냥 교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면은 발전기의 부하가 굉장히 크게 걸려요. 부하도 크게 걸리는데 주행을 할 수 없는 상황, 주행풍을 받지 못해서 냉각이 안 되는 상황에 알터네이터 부하가 크게 걸리니까 알터네이터도 고장이 나요. 그래서 알터네이터도 냉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알터네이터 뒤에 자기 스스로 냉각을 할 수 있는 날개가 달려 있는데 날개가 아무리 돌아봤자 엔진룸에 뜨거운 공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알터네이터가 고장납니다. 배터리가 안 좋으면 알토도 같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저희는 무료로 해드리니까 배터리 체크해보고 교환을 하세요. 차라리 고속도로 휴게소에 어디 들어가서 쉬거나 이러실 때는 엔진룸을 열어가지고 안쪽에 있는 구성 부품들을 충분히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료 라인 같은 거, 연료 라인이나 이런 것도 연료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엔진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고 남은 연료는 다시 연료 탱크로 되돌아가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게 엔진이 아이들 상태로 계속 뜨거워져 있으면은 연료를 운송하는 딜리버리 파이프라고 있는데 그 딜리버리 파이프 자체가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 뜨거워진 파이프로 연료가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연료를 압축해주고 보내주는 연료 펌프, 1차적으로 저압 연료 펌프, 연료 탱크에 있는 펌프에도 문제가 생기고
엔진 위에 달린 직분사 인젝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고압 펌프에도. 그래서 막히는 형태의 운행을 했으면은 본닛을 열고 엔진을 충분히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고무나 플라스틱이 변형되면서 갑자기 냉각수가 터지거나 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엔진룸을 열어서 식혀준다. 이렇게 돼요. 벨트 종류, 벨트류 이제 확인하는 건데 이것도 교환 주기가 없어요. 요즘 차들은. 왜냐면 이게 고장력, 고탄성 벨트로 요즘 점점 기술이 진보되다 보니까 이거 육안으로 점검해도 요즘 차들은 벨트에는 뭐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보통 벨트에 달려있는 다른 부품이 고장나서 벨트를 교환하는 시대예요, 요즘은. 그래서 한 10만 탄 차들도 벨트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벨트보다는 댐퍼 풀리라고 있어요. 그 댐퍼 풀리를 점검해 보는 게 좋다. 근데 이것도 자가 점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고 못 하시는 분은 저희한테 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꿀팁도 있는데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그리고 타이어 체크하는 건데 타이어 체크는 뭐 다들 요즘 다 하시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기본이다 보니까 타이어 마모도 체크 정도는 요즘 일반인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남성분을 붙잡고 타이어 점검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정비사 안 와도 마모도는 대중적인 이제 대중 지식이 됐다. 공기압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공기압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을 몇 명을 태울 건지에 따라서 채워야 되는 공기압력 기준이 바뀌어요. 근데 보통 차 옆에 써져 있습니다. 3명 탔을 때, 4명 탔을 때 공기압이 쓰여져 있어요. 어렵다! 그러면 오세요. 해드릴 테니까. 인원수가 안 써져 있는 차가 있어요. 그런 차 같은 경우 한 10에서 15% 더 넣으면 돼요. 어렵다! 그러면 오세요.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래 공기압이 32에서 36이다. 그러니까 뭐 한 36 이렇게 되는 거고 36이었다 나는 그럼 한 40 정도까지 넣고 운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브레이크 오일 통에 이제 F하고 L 그거 저번에 설명드렸죠? F랑 L이 있는데 브레이크 액이 거의 밑에 있다. 그러면 브레이크 패드가 다 된 겁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다 됐다는 반증이니까 패드가 다 됐으니까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으니까 정비소 가서 패드를 교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하면 좋은 소모품 뭐 워셔액 같은 거 이제 정체 구간에서 많이는 안 쓰잖아요 요즘에. 근데 워셔액도 좀 미리 채워놓는 게 좋고 워셔액 중에 좀 냄새 안 나는 거 사람들 많이 태우고 하니까 이제 알코올 냄새가 심하지 않은 워셔액으로 주입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뭐 와이퍼 같은 것도 교환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전구 등 라이트랑 브레이크 등 이거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셔야 돼. 멀쩡히 가다가 뒤에서 확 쳐박는 경우가 보통 앞차가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거나 브레이크 등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 서행할 때 사고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앞차 그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요. 그런 경우 이제 갖다 때려 박습니다. 브레이크 등은 꼭 체크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에어컨 필터도 이제 사람들 많이 타니까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에어컨 필터도 미리 교환을 하고 가시고 그리고 요즘 에어컨 필터 좋은 거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헤파 필터라고 좋은 필터 있으니까 이런 거 교환하고 주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추가 점검 항목들. 근데 제가 느낄 때 이제 그 냉각 팬이 잘 도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이거는 집에서 시동 걸어 놓고 가만히 있으시면 한 20분 정도? 시동 걸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이제 고속 팬이 막 돌 텐데 그 팬이 도는 소리가 일반인도 들려요. 우왕 이러면서 소리가 납니다. 도는지 안 도는지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냉각 팬이 안 도는 주행 환경을 많이 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출퇴근할 때 냉각 팬이 돌 이유가 없습니다. 도는 상황이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 구간 갑자기 생기면은 냉각 팬이 안 돌아서 막 오버히트 해가지고 막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냉각 팬이 도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썸머스탯인데 이게 가장 큰 이제 문제인데 버틸 수 있는 그 한계라는 게 있어요. 정체 구간에서 많이 뻥나는 이유가 썸머스탯이 보면은 간략히 알려드리면은 이게 왁스 펠릿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왁스가 팽창을 하면서 문을 여는 거예요. 냉각수가 흐르는 문을. 근데 이 왁스 펠렛이 팽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뜨거워지면 이게 자기가 더 이상 더 늘어날 수 없게 되면 터져버려요. 이 팽창에서 밀던 힘이 해제되니까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오버히트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왁스텝 펠릿이 대응 온도가 뭐 한 40도 정도가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80도에 열리는 거면은 한 120도 이상 올라가면 이 서머스탯이 뻗는 거죠.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튜닝한다고 낮은 온도에 열리는 걸 자꾸 지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70도에 열리는 거, 65도에 열리는 거. 근데 이 대응 폭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도에 열리는 걸 갖다 꼈으면은 100도 되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튜닝 하시는 분들 특히나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서킷 하시는 분들 차들 보면 썸머스탯이 항상 잘 터지거든요. 보면은 다 튜닝용 썸머스탯이야. 그 다음에 이제 워터펌프도 점검해봐야 되는데, 이건 가장 쉽게 체크하는 방법이 그냥 냉각수 보조 탱크의 오염도를 보는 거예요. 안에 이물질이 있고 오염이 됐다 그러면 이제 냉각계통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안에 이제 고무 찌꺼기나 이런 게 발견되면 이제 큰 돈 나가는 거죠. 이제 큰 돈 나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고무가 부식되고 뭐 이렇게 산화돼서 안 좋고, 냉각수도 그냥 교환하세요. 그냥 교환 안 했으면 교환하고 타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경험상 그래요. 제 경험상 차가 퍼지면 항상 그 예상하고 있던 그것들이 퍼져요. 그러니까 교환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 10만 원, 20만 원 아끼자고 그 진짜 명절날 길바닥에 퍼져가지고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추천드리면은 셀프 세차, 어차피 세차 다 하시고 가실 거 아니에요? 명절인데. 세차할 때 그 벌레 제거제 있잖아요. 버그 클리너. 그거를 이제 콘덴사, 자동차 전면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범퍼 사이로 보면 보이는 게 에어컨 콘덴사예요. 콘덴사. 그 콘덴사에다가 그걸 충분히 뿌린 다음에, 그게 이제 단백질을 녹이는 건데 주성분이 이렇게 직사로 쫙 쏘지 마시고 위에서 아래로 약하게 해서 이제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에어컨도 시원하고 그 콘덴서가 깨끗해지니까 뒤에 있는 이제 라디에이터 냉각수 시키는 요 녀석도 성능이 같이 좋아지는 거니까 요 콘덴서를 셀프 세차할 때 같이 해라. 그리고 이제 명절이니까 트렁크 짐 정리도 꼭 하셔라. 이제 또 고향 내려가시면 트렁크가 또 가득 차게 뭔가 막 싣게 되니까 그 정리하면서 이제 안전삼각대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차 퍼졌을 때 이 안전삼각대 안 펴면은 벌금이 2만 원이니까 삼각대 체크하고, 사람이 앉는 경우가 많이 없었다면 뒤에 매트랑 시트 정도는 한 번씩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매트에서 먼지가 사람 이동하면서 계속 쌓이는데, 사람이 안 탔다고 해서 먼지가 안 쌓이는 게 아니니까 셀프 세차할 때 매트도 같이 한번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우산 꼭 필요하니까 우산도 있고, 그 연료는 고속도로 올라가기 전에 풀 주행, 이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연료가 윤활유 역할까지 하는 디젤 같은 경우는 기름이 절반 이하로 내려갔으면 계속 F로 계속 채워주세요. 풀 탱크로. 이게 아이들 주행이면은 연료가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 연료가 뜨거워지면 디젤 같은 경우는 고압 펌프가 뻥 나고, 고압 펌프가 퍽이 나면 쇳가루가 돌면서 인젝터도 같이 뻥 나니까, 이게 특히나 디젤 차들은 연료를 50% 이상 떨구지 말고 계속 풀탱크를 유지하시는 게 좋다. 기름 풀로 넣는 김에 저희 이제 그거를 시작한 피카몰 검아웃도 한 통씩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유리 성해 제거제 이제 발라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제 추석 때 비가 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에어컨 키면은 또 춥고 끄면은 성해 차고, 반복하다 보면 아예 그냥 앞유리가 푹 이렇게 되니까, 앞유리 성해 제거제 한 번씩 셀프 세차할 때 이것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 열선은 항상 켜세요. 그리고 요즘 차들은 앞유리 밑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열선이 있어요. 성해 제거하는 열선이 있으니까, 밑에서 차기 시작할 때 그냥 열선을 계속 켜시면 앞유리 안쪽에 생기는 성해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마지막, 블랙박스 메모리랑 작동 상태. 메모리가 꽉 찼다 그러면 한번 싹 포맷하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블랙박스 잘 작동하는지 툭툭 쳐가지고 확인도 하시고. 왜냐면 이게 나도 모르게 사고가 나는 거니까, 사고는 나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잘잘못을 엄청 많이 따지게 돼요. 저도 캐딜락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트럭이 제 차를 그냥 질질 끌고 갔어요. 그래서 범퍼가 이렇게 뜯겨졌는데 제 과실이 20% 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박스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서로의 진술만으로 이제 과실 여부를 따졌는데
트럭 운전자분이 제가 와서 박았답니다. 제가 와서 박아가지고. 그래서 블랙박스 꼭 작동 상태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험회사, 내 보험회사가 어딘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그리고 보험회사 당하면 좀 그러니까 보험회사 긴급번호 미리 저장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도, 자동차 시트, 그 운전석 시트도 잘 움직이는지 작동 여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운전자가 바뀌어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작동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전동식이라 다. 그것도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울 때 항상 그 휴게소에서 제일 먼데 그 풀숲 있는 데다가 차를 세우거든요. 세우는 이유가 문콕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뒷자리는 다 이제 어르신들이나 애기들이 타는데 이게 개방감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차 문이 어느 정도 열리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기들이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연만큼 이게 문이 열린다라는 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렛대처럼 이렇게 작동하는 문이니까. 그래서 문콕이 착살나게 나는데 좀 내가 차를 아낀다. 그럼 좀 문짝 정도는 저희 그리고 문 내리게 하면은 80만 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더 깎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성길 장거리 운전 전 체크하면 좋은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비소를 다녀올 시간이 없는 분들은 자가 정비를 통해 대비하시면 좋겠지만, 저희 모드게러지에서는 기본 점검 항목에 공기압 및 유관 점검, 타이어 마모도, 브레이크 상태, 오일, 냉각수 등을 체크해드리고 있으니 추석 전 방문해 주셔서 안전한 귀성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애니카 이제 삼성 화재만 가입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모르는 보험 약관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모르게 가입한 건데, 도어 투 도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자동차 점검을 보험 기간 내에 2회 정도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애니카랜드 이렇게 이제 전국에 한 500군데 정도 되는데, 삼성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도어 투 도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가입이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삼성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애니카랜드에서 1년에 2번은 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아니더라도 좀 멀리 계신 분들은 보험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예약 접수하고 점검 예약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애니카랜드에다 직접 전화하셔도 돼요. 내가 삼성 보험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이거 다 공짜로 점검해 준다고 하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